저는 작년 12월에 P2E 게임에 대해 알아보다가 대체 불가능 토큰 NFT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체 불가능, 복제가 불가능한 이 디지털 그림에 큰 매력을 느껴서 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말 그대로 돈 복사가 가능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거의 대부분이 저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더 낮게 내려가서 손실을 보고 판매를 했던 것도 있었고, 결제 시스템이 서툴러서 수수료를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후에 남는 게 거의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몸으로 배워가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손해볼 것 같은 것들은 애초에 진입하지도 않고요. 이건 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은 것들만 골라서 구매하는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봤던 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외국의 트위터 인플루언서인데 400만 원을 투자해서 5개월 만에 12억을 만든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갑 기록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요. 이 사람이 그동안 겪었던 노하우 8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은 NFT로 돈을 벌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장투냐 단타냐. NFT를 구매하기 전에 내가 장기 홀딩을 할 것인지 단타를 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NFT 시장에 특별한 가치를 가져오는 3%의 블루칩만 장기 홀딩하고 나머지 97%의 NFT들은 단타로 접근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개가 넘는 NFT를 사고 팔면서 그 중에 3개만 블루칩이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핵심은 장투에서 단타로 전략을 바꿀 수는 있어도 단타에서 장투로는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NFT와 사랑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점차 내려가도 이 사랑스러운 NFT를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타를 할 때는 단기간에 형성된 하이프가 어느 정도인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지, 거래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프란 과대 광고, 쉽게 말해 거품의 정도를 뜻해요. 장투를 할 때는 프로젝트 팀과 커뮤니티, 그리고 NFT의 유틸리티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NFT의 라이프 사이클. 2차 마켓에서의 NFT 라이프 사이클은 5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민팅 직후, 리빌 전, 리빌 후, 초기 하이프, 성숙기. NFT는 이런 수명 주기를 거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판매는 민팅 직후 또는 리빌 후에 발생하고요. 나의 목표가 단타라면 하이프가 가장 높을 때 최대한 빠르게 판매를 해야 돼요. 하이프는 일반적으로 리빌 전 또는 초기 하이프 단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사람은 리빌 전에 60%에서 100%를 판매하고 나머지는 초기 하이프 단계에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목표가 장기 홀딩이라면 성숙기 단계에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나의 멘탈을 위해서 초기 하이프 단계에서 25%를 판매하고 나머지 75%를 끝까지 가져간다고 해요. 세 번째는 블루칩 NFT. 블루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A급 아티스트,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케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뛰어난 운영진이 있어야 합니다. 아즈키라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뛰어난 아트 외에도 새로운 토큰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프로젝트 팀의 퀄리티를 보여주죠. 그리고 유기적인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위적인 하이프를 만들기 위해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쥐어주고 광고를 맡기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유기적인 커뮤니티는 초기에는 미약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베이시의 커뮤니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게임에서 쓰이거나 에어드랍이 있는 유틸리티를 가진 NFT를 찾아야 합니다. 혹은 아트가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밈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아즈키의 아트는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고 반면 엠퍼스는 100% 밈으로 이루어진 NFT예요. 클로넥스라는 프로젝트는 아트도 뛰어나고 지속적인 에어드랍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파트너십도 중요해요. 파트너십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만들어냅니다. 나이키가 클로넥스의 운영팀을 인수했는데 그게 클로넥스가 성공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홀더 중에 고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NFT의 가격은 홀더들이 정하는 거예요. 특히 고래들이 여러분이 가진 NFT의 탑 홀더를 찾아서 그들이 다이아몬드 핸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 파생 상품은 절대 장기 홀딩용이 아닙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베이시, 아즈키, 두들 같은 프로젝트를 따라합니다. 이런 파생 프로젝트의 홀더들은 이게 블루칩 프로젝트랑 비슷하고 그만큼 퀄리티도 좋으니까 장기 홀딩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장기 홀딩용이 아니고 리빌 전 단타로 판매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도구를 사용하기. 속도가 생명인 민팅
민팅을 할 때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메타마스크의 9버전을 다운로드 하는 것입니다. 메타마스크의 9.8.4 버전을 사용하면 가스비 세팅 화면이 따로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민팅을 할 수 있대요. 여기서 메타마스크 삭제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시드 금융은 꼭 백업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NFT의 거래량과 레어리티를 확인하고 빠르게 구매하기 좋은 사이트를 몇 가지 추천해 줬는데 아래 내용에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플루언서를 믿지 말고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기.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팔로워들을 이용합니다. 이익을 착취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중에 NFT에 참여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찾아 팔로우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보다 빠르게 그 프로젝트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갑 추적하기.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는 이더스캔이란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누가 어떤 걸 들고 있는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클레이튼도 따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콩즈 상위 홀더들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홀더가 메타콩즈를 언제 샀는가, 펌핑 전에 산 사람들이 진짜 찐이겠죠. 다른 프로젝트의 NFT를 어떤 것을 샀는가, 메타콩즈는 그저 운빨이었는지 이번에도 산 프로젝트도 성공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이 강성 홀더인가, 상위 홀더들이 그 프로젝트를 판매한다면 여러분도 판매해야 될 타이밍이겠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NFT의 거시적 사이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수익을 내는데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PFP 내러티브의 시작, 기간은 21년 12월. 이때에는 베이시의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었고 아즈키와 클로넥스 같은 새로운 블루칩이 등장하는 때였습니다. 2단계는 블루칩 투더문, 기간은 22년 1월. 베이시는 크립토 펑크를 추월했고 아즈키는 1이더에서 18이더까지 올라갑니다. 클로넥스 도 5이더에서 22더까지 올라가죠. 3단계는 파생작 혼란기, 기간은 22년 1월 말부터 2월 초. 블루칩의 가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파생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메타, 여성 메타, 밈 메타 등등 민팅하면 그대로 돈 복사가 되는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4단계 죽음, 기간은 22년 2월 중순부터 블루칩들의 가격이 점차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민팅한 것들의 가격이 빠르게 민팅가 아래로 추락하고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룻밤에 있을 민팅 3개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면 그때가 바로 죽음의 단계가 시작한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4단계라고 생각해요. 이 기간을 버텨야 새롭게 시작하는 1단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이 거시적 사이클에서 초기에 진입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되지만 늦게 진입했다면 절대로 수비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2단계와 3단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4단계가 오기 전에 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인플루언서의 노하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프로젝트 2-3개 정도 참여해서 직접 민팅에 참여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이런 얘기구나, 지금이 4단계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시 봄날이 찾아올 때까지 저희 모두 다 살아남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